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민간 출신인 윤석헌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개혁 성향의 금융경제학자로 평가받는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의 금감원 혁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오는 8일 공식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8차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이 세계경제 금융 동향 및 역내 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국은 남북 정상 간 이뤄진 판문점 선언을 환영한다며 최근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행수지 적자가 11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3월 여행수지 적자 규모는 13억 1천만 달러로 중국인 관광객 중심의 외국인 입국자 수요가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간부들의 뇌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한전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임원급 간부가 전기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본사 사무실과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해 공사 입찰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남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휴로 인해서 정말 마무리하는 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장에는 액면 분할로 인한 거래 정지 이후에 증시에 돌아온 삼성전자가 약세를 변치 못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1% 이상의 급락세를 보인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역시도 1% 넘는 하락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일주일에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이런 약세 흐름으로 시장이 좀 마무리가 된 것이 조금 석연치 않은 상황입니다.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시황 분석 다시 한번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인데요. 금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은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에 좀 마무리하는 거래일인데 대표님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또 거래가 재개가 됐지만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하락할 거라고 봤고요.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은 개인들한테 저는 오히려 손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삼성전자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가 18년째 이 방송 출연하면서 검은색 와이셔츠는 처음 입어봤어요. 왜 그럴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제 그 제가 시황을 좀 읽어드리겠지만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정말 그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시간 급등주 혹은 급등주 무료주로 준다는 거 절대 속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로 급등주를 잘 찾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래량 터지고 막 장대항복 나오는 거 이런 거 추천해줘요. 그래서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그리고 주요한 타겟이 뭐냐면 초보자들 중에서 욕심 많은 사람, 그리고 경력이 오래됐는데 큰 손해를 본 사람들, 그러니까 조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요 타겟이에요. 왜 그러냐? 배우는 거 하나도 없고요. 결국은 엄청나게 손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사실은 뭐 여기저기 경제TV나 증권 사이트 전혀 안 봐요.
관심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최근에 한번 쭉 들어보니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00년도부터 주식 접목을 했는데 그때도 그 버전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에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정응 대표님과 1시간 동안 이어갈 텐데요. 자, 앞서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워낙 또 이런 하락에 대한 전망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은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대표님 한 줄로 어떻게 또 정리를 해 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천넘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서울경제TV 시청자는 비중 축소 대성공이라고 정리합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가, 네,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서울경제TV, 저희 시청자님들은 비중 축소가 대성공했기 때문에 뭔가 좋은 혜택이 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요,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가 참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서울경제TV 시청자는 비중 축소 대성공, 이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4월 22일 일요일에 샘플러스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했고요. 그 증거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녹화 방송을 남기지 않았는데 저희가 다 저장해 놨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정보나 노하우는 첫 번째가 정확성, 두 번째가 희소성이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는 가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진짜 노하우는 무분별하게 유포하지 않습니다.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무료 방송할 때 저는 그거를 녹화를 남기지 않아요. 사실 저의 개인 홍보를 위하면 남겨야겠죠. 근데 일부러 안 남겨요. 저는 손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생방송으로 참여했던 분들에게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4월 22일에 무료 방송에서 이미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제가 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방송 중에서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4월 4주차에는 코스피 급등락 혼조세다.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5월 1주차부터 코스피 하락 가능성을 제가 경고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5월 1일은 휴장이었어요. 그러면 수요일부터가 5월 장이었잖아요. 5월 1주차였습니다. 사실상. 근데 수, 목, 금 연달아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고점 대비 약 한 50포인트 이상 빠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 5월 2주차입니다. 1주차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간단해요. 5월 1주차에 만약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 그러면 아마 혼조세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5월 1주차에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다. 그러면 2주차에 더 빠진다. 그렇게 제가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증거 제시해 드릴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시간 지나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관건은 그거잖아요? 근데 지가 빠진 거는 확실히 알겠는데 3년째 빠졌으니까 그럼 이게 좀 많이 빠진 거냐 작게 빠진 거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차트 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4월 22일에 1월 방송에 그러니까 한참 전에 얘기했죠. 이미 10일이 넘었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는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투자자들한테 인내하라. 무슨 얘기냐?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까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 파생해서 고점 매도 트렌드 들어갈 기회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미 제가 5월 1주차에 하락한다고 했죠. 정확하게 하락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전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4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측하는 전문가 우리나라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요. 해설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현재 이 예측은 거의 이 예측하고 맞먹어요. 이거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결론을 내려드린다면 그럼 저는 이번 주 수목금이 많이 빠졌냐 약하게 빠졌냐 이제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약하게 빠졌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다음 주에 추가 하락이 유력하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왼쪽에 네오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그때도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때 비중 축소를 못하신 분들은 과연 여기서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여기서도 못해요.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1월 하순에 그 리스크 관리 안 된 분들은 급락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이때 못했고요. 두 번째 이 타원형 동그라미 여기서도 그냥 끌려다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지수는 꾸역꾸역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종목은 내려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일부 우량주는 가긴 했지만 대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려드린 이게 만약에 적중을 해버린다 그러면 1월 말 고점 사인하고 똑같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2월 초죠. 1월 말에 제가 2600까지 간다 그랬고 일단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2월 초에 싹 비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는 근거가 있어요. 다 증거가 다 있어요. 제시해달라고 하면 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급등주 뭐 이런 거 뭐 실시간 추천해주고 뭐 무료로 주고 이런 거 속지 말라고요. 진짜 그거 잘 찾는 사람들은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왜냐? 여기서 지수가 빠지면 분명히 또 거기에 또 현혹당한다는 거죠. 초보자들, 경력자지만 큰 소식 본 사람들, 조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음 주에 저는 하락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제가 9시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4월 20일 일요일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으니까 아마도 현물에서 비중 축소를 했을 것이고 파생하신 분들은 분명히 매도 트렌드로 진입을 했을 겁니다. 그럼 못했다 그러면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자, 삼성전자 액면 분할에 대한 주가 전망 역시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액면 분할이 된다고 호지가 나왔던 날이 1월 31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거 외국인하고 기관이 아마도 매도하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오늘 5월 4일 거래 정지됐다가 풀렸잖아요. 예상대로 개인만 매수가 폭발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던졌어요. 예측이 딱 맞잖아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보시겠는데요. 그날 호재가 나왔던 날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제가 그때 주식 선물 매도 사인돼갖고 정말 괜찮은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날 뭐라 그랬었냐면 아마도 이거는 외국인하고 기관에 유리한 그런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메커니즘을 말씀드릴게요. 원래 바닥에서부터 4분 응선, 5분 응선까지는 보통 외국인이 매수합니다. 그 다음에 한 4분 응선부터 한 8분 응선까지는 기관이 매수해요. 그리고 8분 응선에서 최고점 10분 응선이죠. 다시 꺾이고 8분 응선까지 그때 매수하는 게 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플랑크톤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인들이 손해를 봐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외국인은 절대 손해 안 보고요. 기관들은 뭐 좀 섞여있긴 하지만 대체로 개인보다는 유리합니다. 원래 개인들이 손해보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들 다 구제해줄 수 없다. 서울경제TV 시청자들만큼만은 내가 구제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희 목표가 또 실제로 그렇고요. 자,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 액면분할한 거는 사실은 이거는 외국인하고 기관을 위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좀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제일 아래에서 외국인 잡고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개인 잡는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개인이 잡을 때는 누가 던질까요?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던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너무 고가주니까 유통량도 얼마 안 돼요. 이건 개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이 들어와야 던질 거 아닙니까? 웬만한 우량주들은 다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게 떠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은 항상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액면분할해서 개인들이 달려들면 누가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상대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1월 31일 날 했어요. 저는 임박해서 얘기하거나 결과 딱 나오고 나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비겁하잖아요.
좀 굉장히 찌질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실제로 제가 미국 시장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1월 첫 주에, 1월 중에 고점 찍는다. 그리고 2월 2일 날 딱 미국 하루 더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대세하락 이렇게 얘기해버렸잖아요. 도대체 몇 달 전에요. 그래야지 진짜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등락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시장은 좀 약세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전망과 가능성을 또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액면 분할에 대한 부분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결과이고 개인들은 오늘장에 매수세가 좀 넘쳤는데요. 자, 일단 개인에게는 좀 불리한 조건이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폭발했는데 이 부분도 개인이 좀 가담한 결과다라는 말씀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도 풀어드렸고요. 이어서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 지수 모두 1% 넘게 빠졌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수급 이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장 시황 분석 다시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로 이제 하락 지속됐고요. 오늘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개인이 매수한 게 1월 30일부터 치면은 8조가 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 2일 연속 종가가 저가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60일선 확실하게 이탈했고요. 역시 오늘 종가와 저가가 동일한데 차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오래 하셨어도 이런 경우 많이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종가가 저가였고요. 오늘도 종가가 저가였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틀 연속 종가가 저가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굉장히 나쁜 차트예요. 굉장히 나쁜 거죠. 왜냐하면 하락을 했어도 장중 저가보다는 높게 끝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종가가 저가다. 무슨 얘기냐? 끝날 때까지 매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종가까지, 그러니까 오후 동시효과까지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종가가 저가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도 오늘 종가가 저가였어요. 놀랍게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소수점 0.02 차이로 종가하고 저가하고 차이가 있었지만 사실상 종가가 저가예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쨌든 어제도 사실상 종가가 저가했고 오늘은 객관적으로 종가가 저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양 시장 다 지금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가 갔을 때 이미 이건 미리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호재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게 북한 테마주들이 발광을 해도 지수는 안 움직였다는 거죠. 왜? 대형주, 제약바이오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저는 현재 어떻게 보느냐 하면 5월 2주차 때 급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4월 22일에 토요일 날도 쉬지도 못하면서 방송 준비하고 일요일 날 밤에 왜 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봉사활동이에요. 그게. 적중을 한다면, 적중 못하면은 제가 미안한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 방송 통해서도 이미 경고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3월부터 했던 얘기 있죠. 올해는 현물값 파생을 적절하게 혼용해야 된다. 현물만 하면은 지금 북한 테마주도 신나는 사람들도 결국 털릴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장 한마디 하면서 제가 이제 전망까지 해드렸는데 다음 주에 만약에 급락이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조심하고요. 나오면은 그동안 이 방송 잘 보셨던 분들은 앞으로 이 방송 계속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하락을 지속한 상황이고요. 이틀 연속 종가와 저가가 좀 동일하게 끝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60일선을 확실하게 이탈 후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종가와 저가가 또 동일한 흐름을 다시 한번 오늘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중국인 한국 단체 관광 허용 소식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강세 흐름 보였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 남북 산림 협력 추진 소식에 조림 사업 관련주가 급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일단 중국 쪽에서 한국 단체 관광을 다시 한번 좀 허용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죠. 특히나 화장품 종목들이 화장품 업종 위주로 좀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아모레시 한국콜마, 코스맥스를 좀 중심으로 상승을 이어갔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들 화장품 관련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전반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화장품 관련주는 이전에 사드 이후에 다시 한번 완화 그리고 이후의 흐름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단체 관광 허용된 소식으로 이들 종목들 다시 한번 좀 탄력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하고 유통주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가 주식 선물 매도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뭐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뭐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고점에서 매도하고 이제 약간씩 내려오고 있는데 최대한 고점 매도 후에 절대 관망하시고요. 밀보이자는 매수 반대합니다. 왜? 저는 중국 믿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 수도 없이 했잖아요. 억지 부리는 건 똑같은데 일본 사람들은 일관성 있게 억지를 부리고 중국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게 갑자기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저거는 이제 시세 분출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고요. 지수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시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쪽에 계속 제가 이제 연구하고 관찰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한국 계속 좀 잘해갖고 미국 좀 잘 설득해봐.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잘 되게 좀 해봐. 굉장히 뭐랄까요. 저는 참 신뢰가 안 가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중국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저런 어떤 립 서비스 절대로 쉽게 속지 마시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절대로 추격은 하지 말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면은 지금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부근에서 매도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이후에 절대 관망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현재 부근에서 매수 반대한다라는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계속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대한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소식입니다. 남북 산림협력 추진 소식에 조림 사업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한 상황인데요. 자, 일단 오늘장 대표적으로도 이건산업 같은 경우 상한가 그리고 선장산업도 상한가를 기록한 상황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상한가 가까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 이런 이슈로 갑자기 좀 튀어 올랐는데 대표님 일단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투자자분들 요즘 혼란스럽죠. 북한 테마주가 너무 많아요. 남북 경협주 있죠. 건설주, 비금속, 뭐 비료, 농기계, 뭐 DMZ 관련주, 뭐 산림 관련주. 아마 그 북한 관련 테마가 합치면 아마 200개는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정신이 없을 겁니다. 200개 넘을 거예요. 아마 거의 300개 되는 것 같은데 마치 뭐 두더지처럼 갑자기 탁탁 튀어나와요. 근데 이제 남북 산림 협력주 같은 경우는 사실 웃기는 게 뭐냐면은 정말 그럴 만한 종목들 중에서 전혀 안 가는 것도 있고 별로 상관없다 싶은데도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건산업하고 이제 한국재지 뭐 이런 것들 움직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고요. 미보유자는 조정시 매수인데 한국재지는 제가 특별히 한번 팁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 이제 평택천동 기술특허 적정주가로 나와 있죠. 한국재지의 적정주가 얼마냐? 15만 6천 원입니다. 15만 6천 원. 네. 기술특허 적정주가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공개하는 게 아니라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기술 적정주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갖고 보셔도 된다는 거죠.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재지인데 왜 그러냐? 저는 한국재지에 대해서 평소에도 굉장히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 정도면은 지수가 정말로 엄청난 폭락을 하지 않나 이게 들어가 볼 만하다고 얘기 평소에 했습니다. 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한국재지는 제가 평소에 투자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묻어둘만 하다. 지난 연말 그다음에 올해 보면 계속 얘기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재료 받고 올라갔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이게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만약에 이 수평선 라인을 깨면 중기 매매 한번 해보시고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좀 출렁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 매매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한번 접근해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평가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남북에 대한 경유업주들이 워낙 산업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많은 테마주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그때 맞게 또 추격 매수하신다면은 당연 리스크에 노출되시고 또 방금 전에 말씀을 해드렸던 한국재지처럼 뭐 테마주에도 엮여져 있고 이전부터 좀 눈여겨보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의견, 조림 사업 관련주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한국제재에 대해서는 저평가 우량주 좀 찾으시는 분들이라면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 함께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들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한국항공우주가 올라왔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하나투어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한국항공우주가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거의 4만 원대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바닥을 찍고 어제장과 오늘장 반등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6.46% 상승하면서 45,3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계속적으로 추세가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한국항공우주 이틀 연속 좀 반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유자는 홀딩을 조금 더 하셨다가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단기 매매 들어가서도 좋습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 한국항공우주는 좀 심할 정도로 매도 사인을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중장기 투자자들은 좀 감정이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주는 게 시청자를 위한다고 봐요. 차트 보겠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죠. 아마 이 스텝들도 다 기억할 겁니다. 김은혜 씨도 기억할 거예요. 여기서 제가 계속 매도하라고 그랬어요. 좀 올라와서 갈만하니까 또 매도하라고. 여기서 또 매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중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기분 나쁘겠죠. 하지만 주식을 보유한 사람보다 이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이게 조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매수할 종목을 알려주는 것도 정보가 되겠지만 매수하지 말아야 될 종목을 알려주는 것도 정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좀 과도하게 떨어졌으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또 이제 중장기 투자자들이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어차피 한번 반등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이전에도 많은 좀 분석 내용 참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현재 보유하신 보유자분은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일단 보유자 홀딩 후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단기 매매로만 좀 접근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 관심 종목은 하나투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하나투어는 오늘 1분기 어닝 쇼크에 이어서 오늘 11% 넘게 밀렸고요. 106,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12만 원대까지 일단 올라갔었던 주가가 오늘장 한꺼번에 10만 원대 초반까지 빠르게 밀렸거든요. 자, 대표님, 하나투어 오늘장 꽤 크게 밀렸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다시 말하면 뭐냐? 이거를 중장기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가라는 얘기죠. 하나투어는 29,400원이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알고리즘 짠 걸로 해서 계산해보면 29,400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닝 쇼크 때문에 이제 하락했는데 이게 있어요.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은 어닝 쇼크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기예요. 네. 어닝 쇼크가 나와도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투어는 어떻습니까? 3만 원이 안 돼요. 지금도 고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지금 입장에서 중장기는 좀 반대한다. 그리고 하나투어에 관련된 이런 내용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투어 같은 경우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 한번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투어는 사실은 쉽게 없어질 기업은 아닙니다. 망할 기업도 아닙니다. 괜찮은 회사예요. 다만
고평가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때 얼마까지 갔었냐? 20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2015년이었습니다. 지금 29,400원이에요, 적정주가. 그때는 얼마였었냐? 2만 원이었어요. 10배 간 거죠. 그러더니 저렇게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항상 얘기하잖아요. 적정주가 대비 최소 5배, 심하면 10배 이상 나온 것들이 제가 이제 계속 매도 사인 내잖아요. 근데 시간 좀 지나보세요. 거의 다 떨어져 있어요. 거짓말처럼. 한두 종목이 아니잖아요. SPC 삼립 같은 경우 그렇죠. 영진약품 그렇잖아요. 영진약품 제가 얼마나 매도하라고 그랬습니까? 10배 이상 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하나투어는 기억해 주셨다가 어떻게 하시느냐. 이건 2, 3년마다 한 번 정도 하는 게 딱 좋아요. 예, 왜? 어차피 우리나라 1위 업체고, 이거는 뭐 없어질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염두해 주셨다가,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 2, 3년 빠졌다. 좀 심하게 빠졌네? 그럼 그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 오늘 1분기 어닝 쇼크에 따른 오늘의 장 주가가 좀 밀린 상황인데요.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 미보유자는 단기 매매로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중장기 투자에 대해서 좀 적합하지 않은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하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면은요,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092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삼성물산의 매수가 14만 3천 원의 비중은 20%, 향후 전망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삼성물산은 3.02% 빠지면서 12만 8,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최근의 고가가 일단 14만 5천 원대 그 이상의 언저리였는데 그 이후에 계속 좀 밀리면서 오늘장은 13만 원대까지 깨졌네요. 대표님 어떻게 향후 전망 보시나요? 네, 향후 전망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물산은 제가 지난 2월과 4월에 14만 5천 원 이상일 때 계속 매도 사인 냈어요. 그러면 안 좋게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감망하시고요. 앞부분이 길었기 때문에 종목 상담 시간은 제가 아주 중요한 종목 아니면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은요, 손절은 마이너스 5% 상승시입니다. 마이너스 5% 그리고 더욱더 하락시 마이너스 15%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99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신풍제약을 매수가 11,000원의 비중은 50%, 얼마에 매도해야 할까요? 매도 시점 물어보셨습니다. 자, 오늘장 신풍제약은요, 8.85%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1,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신풍제약 같은 경우 오늘장에 상당한 탄력을 받은 상황인데요. 일단 11,000원대 매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아쉬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고점에 추격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생을 하신 거죠. 본전 또는 손절 10% 매도 후에 재매수하세요. 그러니까 본전에서 매도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 매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300원 정도 차이니까 아마 본전 매도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럼 매도하시고 재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게 여기에요. 네,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기서 매수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고생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인데 본전에서 매도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 매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재매수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언제냐? 최소한 120선 이탈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해서 조정 받을 때마다 3번에 걸쳐서 이런 적이 있어요. 여기서 21선 깼죠. 61선 깼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면 이건 120선 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소대에 그랬잖아요.
뭐 실시간 급등주 아니면 뭐 급등주 무료 제공 이런 거 속지 말라고요. 딱 이렇게 이럴 때 쌓였네요. 거래 터지고 장대목 나올 때 사라 그래요. 그래서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해요. 근데 그게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 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주식 전문가가 먼저 매수하고 추천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그거는 뭐 많이 일수도 돼 있잖아요. 그리고 금감원에서도 계속 감시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추천주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어떤 때는 중장기 저점 그리고 눌림목 에서 최저점 매수시키려고 제가 안간힘을 쓰거든요. 왜? 저는 아예 오해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저를 한번 조사해보세요. 현물매매 안 한 지 꽤 됐어요.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딱 요럴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게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한테 이상한 정보를 받다 보면 주식 엉터리로 배우고 결국 계좌 거덜나요. 그래서 거래 뻥 터지고 장대양목 나올 때 그때 이게 급등주라고 막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계속 가면 좋은 거예요. 그럼 적중했다고 막 이제 홍보해요. 내려오면 가만히 있어요. 정보가 아니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라인에서 여기서 매수로 고민해서 들어갈 정도 같으면 정보 받을 필요 있나요? 혼자 해도 누구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마도 장 빠지면 그런 아주 허위 광고,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릴 겁니다. 저는 왜 방송하는지 아십니까? 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방송 출연하고 지금 이렇게 뭐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게 저한테 손해예요. 저 진짜 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점과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얼마나 당하는지 제가 알아서 그래요. 외국인하고 기관한테 치여서 손해보고요. 주점과라고 하는 사람들 거의 90%가 초보자라 그랬잖아요. 정말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저래도 한번 끝까지 할 때까지 해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여러분들이 거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얘기하니까 잘 받아들이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신풍제약 같은 경우 매수를 좀 고점에서 따라잡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일단 상승 시에는 본전 그리고 순전 마이너스 10%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655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LS 산전의 매수가 66,000원에 비중 30%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 장의 LS 산전은 2.20% 상승하면서 74,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최고가가 78,400원대까지 기록을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뭐 축하드리겠고요. 약간 높게 매수하셨는데 어쨌든 뭐 다행입니다. 그래서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뭐 차트까지 보여드리면 되는데 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산전심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이신데요. 자, 일단 즉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다음 만날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484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SM을 매수가 3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 SM은 강보합 마감이 됐고요. 35,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최고가까지 기록한 이후에 쭉 빠지고 있는, 흘러내리고 있는 흐름이어서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요. 38,000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대표님. 네, 비록 평가 손이지만 잘못한 거는 없습니다. 왜? 합리적인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과정 합리적인 매매를 해도 손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분은 정석대로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정석대로 한 거죠. 일단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트렌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상승 추세형의 종목은 21선 아래, 61선 위, 121선 아래에서 하자. 어쨌든 이분은 맨 아래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못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 위에서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는 없습니다.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실망하실 거 없고요. 일단 짧게 손절하든 좀 크게 손절하든 손절하시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53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삼양홀딩스를 매수가 11만 4천 원의 비중 20% 매도가 부탁합니다. 문자 하셨는데요. 자, 삼양홀딩스 오늘은 1.33% 상승하면서 11만 4천 원 오늘의 종가와 매수가와 동일합니다. 자,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9만 원대에서 올라와서 지금 매수가까지 딱 올라온 시점인데 대표님 매도가를 어떻게 좀 설정할까요? 매수를 좀 너무 늦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확인하고 매수하셨는데 일단 즉시 매도 후에 재매수하세요. 그러니까 재매수는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요. 상황을 보고 하는데 삼양홀딩스는 적정 주가가 42만 2,500원짜리예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이건 중기 공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하셨다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여기서 시향도 보고 나름대로 참고했다가 뭐 다음 주에 하든 아니면 한 달 뒤에 하든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결정할 문제고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세팅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홀딩스 관심 종목으로 좀 다시 한번 좀 구분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삼양홀딩스는 즉시 매도 후 재매수입니다. 중기 공략도 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다음 만나볼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877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일양약품을 매수가 44,500원의 비중 50%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일양약품은요, 오늘도 빠지네요. 2.35% 빠지면서 39,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흐름도 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최근에 최고가 46,000원대 기록한 이후에 쭉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4만 원도 깼는데요. 대표님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3월 27일부터 했으니까 벌써 이제 꽤 됐잖아요. 이제 이 방송만 거의 1년 1개월이 넘었는데, 제가 오늘 서두에 왜 그런 말 했는지 제가 기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어떨 때 매수해야 된다, 또 차트는 어떻게 봐야 된다. 근데 이 상담을 하면서 끊임없이 고점 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추격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번 다 뒤져본 거예요. 도대체 요즘 팔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저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어떤 사이트, 방송 사이트 소속이었는데 딱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저는 일단 마음 정리되면 거들떠도 안 봐요. 20년 동안 로그인 한 번 안 했다고 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안 봅니다. 근데 전체를 다 봤어요. 봤더니 급등주 이게 광고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때도 그 당시에는 뭐죠? 급등주입니다. 맞잖아요. 급등하고 있었잖아요. 이때도 급등주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점 매수자들이 많은가?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본 거예요. 봤더니 막 사방에 널려 있는 거여서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저런 동그라미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44,500원 저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가격대거든요. 보나마나 그런 데서 사인 낸 거예요. 그리고 잡으라고. 올라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죠? 투자자를 망치는 거예요. 계좌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주식을 잘못 가르친다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왼쪽 동그라미 보세요. 자, 그 당시에 급등한 구간 맞죠? 맞잖아요. 장대 한번 그리면서.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두 번째 동그라미 구간도 보세요. 급등하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 급등주 준다는 실체가 바로 이거예요. 완전히 주식 투자 잘못 배우고요. 엉터리로 배우게 돼버려요. 저는 어차피 주식연구가 오래 안 해요. 할 얘기 다 해야겠고요. 나는 진심으로 제가 개인 투자자들 위해서 정말 할 얘기 다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전 까짓 거 방송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는 언젠가 투자해서 차릴 사람이지 주식연구가 오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경제TV 시청자만큼은 정말 정석 투자하고 생존자가 되고 저를 통해서 제가 머리 터지도록 체중 감소하는 것까지 감소하면서 막 그렇게 분석해서 예측하는 게 적중하면 여러분들 도움되잖아요. 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저는 주식 정보하면서 휴가 간 적도 없어요. 저 17년째 휴가 한 번 안 갔어요. 저는 이거 장난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투자라고 생각 안 해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자본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휘관인 내가 뻔뻔하게 점심시간 됐다고 밥 먹으러 가고 휴가 가고 그랬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불법 부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바닥 떠나면 저 같은 사람 아마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좀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41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경보제약을 매수가 16,100원에 비중은 50%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경보제약 먼저 종가 흐름 확인합니다. 자,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 오늘 1.09% 빠진 13,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경보제약 최근에 앞서서 일양약품도 그렇고 경보제약도 그렇고 추세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부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손절 10% 또는 마이너스 20% 보시고 다시 재매수를 하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없는 분들은 단기 매매 들어가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어차피 오늘 많은 종목 못하니까 이거 그냥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매수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좋은 시기예요.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딱 타이밍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떤 얘기했죠? 자, 상승 추세인 종목일 경우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120선 이탈할 때까지 기다려야 그랬잖아요. 이것만 알아도 돼요.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위에 있다? 상승 추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아요. 지금 빨간색 120선 아래에 있잖아요.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나는 종목 못 찾아요. 너무 어려워요. 간단해요. 상승 추세형 종목 중에서 121선 아래에 있는 것만 매수해 보세요. 그러면 확률이 좀 높아질 겁니다. 무조건 수익 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어떤 업종이나 테마 흐름을 봐야 되고 시황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황은 사실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사실은 120선 아래 빠져도 들어가면 안 돼요.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근데 장이 좋을 때는 들어가면은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께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보제약까지 상담 도와주셨는데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담까지 마무리를 또 지어봤고요.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 중에 두 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추첨자 두 분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당첨자 발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655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LS 산정 문의 주셨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7417님입니다. 삼성 SDI 문의 주신 시청자분 두 분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제 연휴가 시작되고 있는 금요일 저녁인데 두 분께 평택촌 아카데미 시청권이 가게 됐습니다.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이렇게 선별해서 아카데미 이용권을 드립니다. 무료입니다. 돈 안 받습니다. 공짜예요. 아마도 어줍지 않은 웬만한 이상한 유료 기업보다 100배 나을 겁니다. 왜? 100%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저는 어디서 베낀 것도 없어요. 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내용, 제가 제공하는 텍스트는 100% 독창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기초교육을 받으면 도움이 되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선정 안 되더라도 꼭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께 너무 추첨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 저녁 이 시간입니다.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해서 평택촌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상담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 수요일 뵙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내용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휴일로 인해서 하루 쉬어가고 화요일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